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446페이지입니까? 맞죠? 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제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대상. 등록 기준은 20개인데 승인 요건은 승인 대상은 기본이 30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먼저 첫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이 있죠. 첫 번째 단독과 공동이 있고요. 자, 한 번 할 때마다 단독 얼마죠? 30포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대지는 똑같죠. 등록 요건하고 이상이다. 한 번 할 때마다 요거 이상은 반드시 승인받아라. 그런데 거기 단독 중에서 30인데 딱 두 개는 50이에요. 뭡니까? 1번 공공사업에 따른 등등 단독. 2번은 뭡니까? 한옥. 두 가지 50% 이상이고요. 공동은 첫 번째 리모델링은 그 증가하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증가하지 않을 때는 허가받고, 증가할지라도 30세대가 안 되면 허가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라고요? 50세대 이상 딱 나오는 두 개죠. 그죠? 첫 번째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만. 뭐라고요? 단지형만. 그러니까 원룸형은 아니죠. 단지형만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원룸형은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면적은 30 이상, 니은 진입폭이 60m 이상. 그 다음에 2번에는 다 기억만 냅두고 니은은 지우세요. 니은은. 자, 2번은 기억 하나만.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자 수용 관리에서 뭡니까? 스스로 방법을 할 때만. 그때만 뭐라고요? 50세대 이상이다. 그렇게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예외. 다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슨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는다. 그 얘기죠. 이거는 주상복합 일대기입니다. 뭐라고요? 주상복합 일대 1번. 그 용도지역일 때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하지만 유통상업지역만큼 제외합니다. 왜? 여기는 주택 등등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이 있죠. 여기서 뭡니까?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 이게 뭐죠? 한마디로 주상복합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2번 비율이 주택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90% 미만이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상복합이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상가 포함해서 전체 90% 미만이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는다. 하나 더 2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할 때. 아시겠죠? 이때입니다. 3번 사업계획의 변경. 당연히 변경할 때도 승인받아라. 뭐라고요? 변경할 때도 승인받아라. 자, 두 번째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시면 일단 원칙이 누구죠? 일단은 자, 지자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면적으로 나누죠. 일단 먼저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이고요. 두 번째 10만 미만이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대장 위에 공통된 그죠?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이 승인권자예요. 하지만 일반 시장과 광명시 같은 경우도 일반 시입니다. 일반 시와 구는 미만일 때만 승인권자고요. 만약에 광명시 안에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광명시장이 승인권자, 10만 이상이면 광명시장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경기지사입니다. 요것만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예외 아마도 이제 국장이죠. 자, 책 보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1번 고려 정리해 주시고요. 2번은 예외가 국장인데 여기 총 4가지인데 몇 가지요? 4가지인데 아마 편집 과정에서 빠졌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이 동그라미 2, 3, 4 바꿔주시고요. 1번이 뭡니까? 국가하고 토주공 이거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국가와 토주공이고 여기 있는 1, 2, 3번을 2번, 3번, 4번으로 바꿔주세요. 보세요. 국가 갈 때는 국장 찾아가 승인받고 누구도 또 토주공은 여기에 지공 들어갑니까? 지공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지공은 지자체에서 만든 지방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지방공사가 사업하려 합니다. 10만 미만이면 누구? 광명시장 찾아가 승인받고 10만 이상이면 경기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국장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330만 면적 이상입니다. 택도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3번 수도권에 또는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자 이런 것들입니다.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뭐냐? 반드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역 그거. 이럴 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4번은 뭐냐? 공공시행자, 즉 행정청이죠. 행정을 포함해서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공공사업주체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지분이 50%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50% 초과니까 나머지 전부 다 민간 들어와도 일단은 공공 지분이 많은 겁니다. 이때 50% 초과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에서는 당연히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몇 가지? 4가지. 여기 지금 빠져가지고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자, 넘깁니다. 3번. 자, 공구별 분할시할 때 저를 보세요. 이거 앞에 했습니다. 그죠? 각각 109, 209다. 각각 109, 300세대 이상. 209 마찬가지, 그죠? 전체 얼마? 최소 600세대 이상. 요걸 말하는 겁니다. 상가로 4번에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얼마 내에? 적어도 60일 내에는, 얼마 내에? 60일 내에는 승인 가타 여부를 통보를 해줘라. 아시겠죠? 자, 승인 가타 여부 통보를 하라. 자, 넘깁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자, 2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1번 인허가 등 의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의 허가, 인가, 결정 등등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밑에 있는 것들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모든 법률마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대신에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인허가 등을 줄고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이건 항상 같은 맥락이죠.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있으면 줄고요. 사업계획 승인받고 고시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고시가 있은 걸로 본다. 그러면 행정기관장 협의해라. 오른쪽 쌍가루 2번에 가로 2번 1번에 세 번째 줄 협의하라. 협의하라. 그럼 얼마 이내에? 얼마 내에? 줄 거세요. 20일 이내에 줄 거세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까지만.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이행 취소입니다. 자, 착공기간 원칙. 먼저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건축법도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건축하기 전에 착공신고해라. 주택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표현을 내는 착수신고라 부를 뿐입니다. 뭐 착공신고나 착수신고나 의미는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공사를 시작해라. 뭐 착수신고, 뭐 착공신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먼저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 하는데 착공신고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겠죠.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전부 다 내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어요. 분할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분할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할 시에는 가운데 얼마를 하라고요? 얼마로? 이렇게 나누어 해라. 이렇게. 몇 미터? 6m를 하라. 이때 이게 109. 예를 들어 이게 209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전부 다 합니다. 몇 년 내 합니까? 5년 이내. 항상 처음에 하는 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109가 당연히 5년 이내. 209니까 2년 이내. 그렇죠? 물론 그 이하 다 마찬가지죠. 이하. 이럴 때, 잘 보세요. 이렇게 5년짜리에만, 이런 걸 합시다. 5년짜리에만, 뭐라고요? 바로 1년 범위 연장이 있습니다. 몇 년? 1년. 연장이 있고요. 연장은 건축법 똑같아요. 건축법이나. 다만, 건축법은 의무적 취소인데, 주택법은 웬만하면 다 의무적이에요. 왠지 압니까? 대단지 아파트 건설하는 겁니다. 의무적 취소시키기가 불가능해요. 웬만하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또 연장 있고 5년 이내 안 하면 뭡니까? 취소 할 수 있다. 그 말이 있죠. 그리고 209 이하는 연장 있었어요? 없어요. 또 취소할 수도 없어요. 5년 이내짜리만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미착수 2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바로 위에 그림을 하면 위에 겁니다. 5년 이내에 넘기세요. 2번은 뭐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동시에 받지만 1번에 뭐냐? 최초 109입니다. 그냥 109는 법률 용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기 편하게. 2번은 뭐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바로 209 이하입니다. 그래서 1번 109 5년 이내, 2번은 뭐라고요? 2년 이내입니다. 2번 예외가 뭐냐?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몇 년 범위 내? 1년 범위 내. 위에 가로 1번에 1 또는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209 이하는 연장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쌍가리 2번 착공신고 또는 착수신고 같은 말입니다.
압수, 신고, 착공, 신고해라. 3번, 승인 취소, 취소 사유 나오잖아요. 그죠? 승인권자,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번, 자, 착공기간 위에 2번에 동그라미 2는 제외한다. 뭡니까? 저를 보세요. 요거요. 209 이하는 제외한다. 5년 이내짜리 얘만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미착수 5년짜리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더 있습니다. 2번, 3번.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은 뭐냐? 경공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법을 못 줬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3번, 부도파산 망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3번 그 위에 네모 박스 바로 위에 줄 그세요. 파란 것이 주택 분양 부종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2번하고 3번만. 내가 망해도 저를 보세요. 너 돈 갚어. 돈 갚어. 나 돈 없어. 하지만 보증선 사람이 대신 갚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나 망했어. 취소하고 싶어도 얘 대신에 보증선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증은 2번하고 3번에만 해당한다는 것까지. 자, 오른쪽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자, 요거는 면손과 같이 나옵니다. 소유권 확보. 소유권 확보. 뭔데요? 자, 보시면은 먼저 원칙. 소유 확보 및 매도 청구까지. 이렇게 봅시다. 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요. 당연히 원칙은요. 땅이 넓든 좁든 간에 소유권을 100%, 그죠? 소유권을 당연히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확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두 번째, 다 확보를 하려니까 물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보를 일일이 다 등기를 이전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등기는 좀 천천히 하고 이미 지금부터 아파트를 건설해도 좋아라고 사용권을 미리 서류에다가 찍어 보내줍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사용권. 그죠? 권을 전부 다 100% 확보했다면은 이미 먼저 시작하고 등기는 뒤에 천천히 치자.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100%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얼마 이상? 80% 이상 확보하고,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신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 대신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책 보세요. 그게 1번이 먼저 소유권 확보 파란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원칙. 소유권 확보해라. 다음은 그러지 아니하다. 1번 뭡니까? 예외. 1번은 소유권 대신에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자, 2번은 길죠, 그죠?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자,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 있습니다. 공동할 때 이때 리모델링 제외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택조합이 플러스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이렇게 공동할 때는 뭐라고 얘는 95% 이상 반드시 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면은 나머지 5% 미만 범위죠. 나머지 모든 대상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여기서요. 여기 보세요. 뭐는 제하고 리모델링은 제하고.
뭐라고요?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왜? 리모델링은 이렇게 이런 식의 확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미 벌써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역과 직장이 토지 80% 확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런 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 공공사업주체니까 당연히 세 번째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안 하겠죠? 그죠?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원칙과 예외를 좀 해두시고요. 바로 이어서 갑니다. 매도 청구 나오죠. 그죠? 일단은 그 박스 보시면 요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데 이때 여기서요 나누어지죠. 혹시 나누어지죠. 어떻게 80% 이상이 요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먼저 첫 번째 뭐죠? 95% 이상일 때. 두 번째 95% 미만. 요거는 95% 미만은 8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80% 이상 95% 미만이죠. 얘는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그죠?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바로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95% 미만은 양이 많잖아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표로 잠깐 그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과거 얼마? 그렇죠. 몇 년? 10년. 10년 이전. 여기 기점을 해서 요거 기점 해가지고 요거 이전. 여기 이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제외한. 여기 사람한테만 뭐라고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확보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맞죠? 그러니 약간 헷갈리게 돼요. 원칙은 뭡니까?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하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지문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항상 건축법과 똑같아요. 어느 법이든 매도 청구가 나오면은 두 번째 줄에 시가. 그죠? 시가고 옆에 건축물도 포함돼요. 항상 마찬가지. 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대지만 땅만 100%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당연히 보상받죠.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매수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때도 건축물, 정착물 포함 똑같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고 얼마 이상? 시가니까 알박기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도 잘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하라. 이거는 건축법과 똑같아요. 시가 3개월 이상. 이렇게. 가로 2번. 밑에 보세요. 가로 2번.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인가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똑같이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그것까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자, 6번 보시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주어만 보시면 돼요. 주어. 거기 하나만. 자, 타인 토지 출입인데요. 줄 거세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마지막 줄에 보이죠? 여기는 무조건 타인 토지는 등록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출입한다. 가로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인데 1번에 사업 주체 동그라미 하세요.
얘가 바로 방금처럼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요 4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는 풀어가지고 써놨습니다. 풀어가지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만이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2번 수용, 사용은 국토법이 다른 법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법 외에는 공치법 준용하고요. 3번의 기업 공치법 준용 시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세요. 사업 인정이 언제냐 줄 거세요.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바로 이제는 공사 착수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착수를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그러니까 사업 인정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니은 재결 신청은 기억납니까? 모든 법 다 똑같다 그랬죠? 언제죠? 시행기간 이내. 뭐라고요? 시행기간 이내. 자, 쌍가리 2번 토지 매수 업무등 위탁입니다. 위탁 주체 줄 거세요. 국가 토주공. 토지 매수 업무 등등을 누구에게? 끝에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법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법, 정비법도 마찬가지죠. 민간 시행자가 뭐 조합 설립 시에 해배를 잘 못 거두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힘이 드니까 특도시군구 즉 행정청한테 그거 바로 누굽니까? 그거 바로 지자체예요. 위탁합니다. 위탁. 그죠? 위탁했을 때 개발법과 정비법은 위탁 수수료 몇 프로죠? 4%. 개발, 정비 4%예요. 마찬가지예요. 주택법은요. 국가가 그 다음에 토주공이 하는 것보다 광명시에는 광명 시장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즉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 몇 프로냐? 바로 2%. 나오죠? 맨 마지막 줄에. 몇 프로? 2%. 자, 3번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국유지는 누구 겁니까? 국유지는 당연히 국가 땅이고 공유지는 지자체 땅이죠. 이제 여기 국공유지. 공유지죠. 국가 지자체. 이 땅들이 아무래면 민간 땅보다 좀 쌀 겁니다. 위치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만 있다면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요, 그 땅을,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내지는 임대할 수 있는데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줄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 임대한다. 누구에게? 1번 박스 안에.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면 내가 국민주택 규모 그 땅의 50% 이상은 내가 짓겠다. 그에게 우선 매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을 위해서 또는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조합주택 있죠. 즉 주택조합.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데 가로 2번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임대했어요. 몇 년 내에? 2년 줄 거예요. 2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 팔았다면은 다시 갖고 와. 돈 주고 환매하고 임대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웬만하면 이번적입니다.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간단하죠? 4번 환지 방식. 요거는 저를 보세요. 개발법상 시행자가 현재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그러면 그 채비지 중 왜?
황지로 받는 토지 소유의 땅들은 안 되니까 채비지로 받는 그 채비지 중 일부를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팔아라 할 때 그 채비지 정면적의 50% 범위 미만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 싶어요. 사업주체가 이럴 때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할 때 그때 시행자 가지고 있는 채비지죠. 채비지 땅 마지막 줄 채비지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가로 2번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밑에 읽으세요. 밑에 바로 채비지를 읽으세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아예 지정하면 된다. 환지 계획 썼을 때. 3번 채비지 양도가 원칙이 뭡니까? 감정가 딱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그죠? 일단은 뭐라고요? 감정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당연히 경쟁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된 가격으로 경쟁 입찰인데 하필이면 저를 보세요. 그 토지 가지고 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원칙은 감정가예요. 그렇죠? 감정가인데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무조건 원가 아닙니다. 무조건 뭐든지 간에 감정가인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 또한 감정가이지만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가로 4번 파란 글씨 나오죠. 당연히 경쟁 입찰이고요. 경쟁 입찰한다고 전부 다 모여 했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한 놈만 탁 앉아있네. 그러면 당연히 그하고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상가로 보면 열람 첫 번째 국민주택 읽어봐요.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다음 줄 등기부 등등 열람 하려고 합니다. 유료 무료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7번에 간선시설 의의 저를 보세요. 이거는 앞에 했습니다. 그죠? 자, 아파트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전기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 난방, 통신 다 해야 돼요. 설치한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밖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공동구에 있는 전기하고 안과 밖을 연결, 가스도 연결, 그렇죠? 통신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간선시설입니다. 그렇죠? 간선시설. 앞에서 용어증을 했어요. 이럴 때 쌍걸 2번 설치 의무자 단독은 100호 이상일 때 반드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얼마 이상? 100호 이상. 공동은 100세대 이상.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세대수가 점 합쳐가지고 100세대 이상. 대지는 16,500. 만이면 만이고 2만이면 2만이지 그죠? 왜 그런 건 나도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몰라. 16,500 어떤 그 면적 규정을 적용했을 겁니다. 16,500 이상의 대지다. 다시 단독 얼마? 100호. 공동은?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세대수가 100세대. 대지는 16,500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하여야 한다. 그 박스 보니까 설치 의무자인데요. 특히 1번 지자체 1번만 동그라미 마세요. 지자체가 설치합니다. 뭡니까? 도로 상하수. 그렇죠? 뭐라고요? 도로 상하수. 그래서 상하수 요금 누구 걷어가요? 지자체에서. 그죠?
알바 시켜서 가서 걷어가지고, 그죠? 조사해서. 그 다음 2번은 뭐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얘는 바로 제공하는 자가. 그죠? 설치한 자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설치한 도시가스에서 그 쓴 만큼 비용 걷어가죠. 우체통은 누가? 국가에서. 빨간 통, 그러죠? 빨간 통. 요즘 보기 어려워요, 그죠? 요즘 보기 어려워요. 자, 그거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설치기한 줄 겁니다. 사용검사까지. 왜? 사용검사까지 설치를 해야 사용검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치 비용 부담 원칙 누가 합니까? 당연히 설치 의무자가. 하지만 예외. 줄 거세요. 다 같이 시작. 도로, 상하수도 시작.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지자체가 설치하는 게 맞지만 50% 범위에서 그 비용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비용의 보조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도로하고 상하수도. 그러니까 국가하고 누굽니까? 지자체 끼리끼리, 행정청 끼리끼리. 아시겠죠? 6번 전기. 하필이 뭡니까? 그 중에 전기 간선시설입니다.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에다가, 어디에다가? 지중에다가, 하필 땅속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전봇대에 있으면 그냥 연결하면 돼요. 공동구에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지중에다가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자가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각각 반반씩 50%씩 부담을 한다. 7번 비용상한 요구입니다. 요구.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를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도시가스에서 가령 뭐 한 다음 달 중순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야. 끝내는데 그들이 바쁘다고 안 합니다. 그럼 현재 몸단 것은 누굽니까? 사업 주체예요. 빨리 끝내야 잔금 받고 입주자를, 그죠? 모집하고 아니면 했다면은 잔금 치르고 빨리 입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대신한다. 그 뜻입니다. 대신해요. 이럴 때 두 번째 줄에 사업 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사업체 자기 부담으로 일단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치 의무자에게 뭐라고요? 그 비용 상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하기 전에요. 했는데 너 하라 그랬어? 돈 못 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8번의 마지막 줄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시겠죠? 네 바쁘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 너 하면 얼마 들어가? 1억 들어가? 그럼 나도 1억 범위에서 할게. 내가 할게. 대신에 언제까지? 그 돈은 마지막 줄 9번 3년 이내입니다. 사용검사 받고 나음에 3년 이내로 돈을 주겠다고 하라 그 얘기죠. 상환기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넘깁니다. 3절 주택 건설은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거기 국장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밑에 몇 프로? 75%. 75% 이하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케 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제는 뭐라고요? 100%까지 할 수 있다. 주택조합 할 때는 100%까지 건설해. 고용자가 할 때 100% 건설해. 요거 두 개 외에는 75%까지 건설케 할 수가 있다. 자, 그 외에는요, 밑에 장수명 주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걸 포함해서 내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요약집에.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볼 건 없는데 한두 개 좀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해서 요약집 넣어놨습니다. 그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주택의 감리입니다. 저를 보세요. 감리. 항상 건축법은요, 감리자 누가 지정하죠? 누가요? 건축주가 설계자랑 계약하고 시공자랑 계약하고 누구랑? 감리자와 계약해요. 그러니까 3명 전부 다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상의 감리자는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둘이 서로 짜고 치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굽니까?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감리자 1번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세 번째 줄, 그죠? 감리자로 지정해라. 이 경우에 줄 끄세요.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2개, 3개 있죠. 감리자를 뭐라고요? 공동으로, 그냥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해라. 공동으로 붙어 있으니까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박스 보니까 300세대 미만은 1번 건축사, 그러니까 개인 건축사도 감리자가 될 수가 있고, 2번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될 수 있는데, 2번 300세대 이상은 크니까 개인은 안 되고 누구만? 건설기술 용역업자로만 가능하다. 2번 줄 겁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주체는 감리자 지정하지 않고요. 특히 누굽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겠죠?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 등등보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잘 나와요. 이것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넘깁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넘겨보세요. 6번 사용검사. 자, 저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사용검사 맞습니다. 이때 원칙이 누구냐? 원칙이 특시, 특도, 시, 군구인데 이하 시, 군구 해서 특시, 특도야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승인권자, 본인이 사용, 검사다 하지만 시, 군, 구청장이죠. 그리고 예외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이렇게 승인받은 자는 시군구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저를 보세요. 특광. 뭐라고요? 특광. 여기 근처에, 여기 금천구. 그죠? 서울시. 금천구다. 그럼 금천구 안에서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야?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 따지든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권자 누굽니까? 금천구청장이다. 그 얘기죠. 여기 구, 그죠? 예. 시하고 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요. 광명시에서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승인권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도지사, 경기지사. 10만 미만이면, 그렇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광명시에서 했던, 경기지사가 했던 간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권자는 무조건 광명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그냥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내용이 바로 1번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 있죠. 파란 글씨 시, 군, 구청장이죠. 그죠? 가로 안에 국가 등등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가로 안이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아라. 그 내용을 가로 안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럴 때 다만 네 번째 줄에 다만 끝에 공구별 동그라미 하세요. 공구별. 공구별 동그라미. 자, 마지막 줄 동별 동그라미.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공구별, 동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구별은 이미 배웠잖아요. 109, 209. 사업계획 승인이야 한 건을 받지만은 먼저 109가 먼저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한참 2년 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109하고 209는 착공 신고도 다르고 별도로 하고 사용 검사도 별도로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구별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동별로 뭐냐? 그냥 동별로 뭐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동별로 지었다면 당연히 동별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이무적이죠. 그렇죠? 예. 공구별로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고 공구별, 동별 시작. 공구별, 동별. 한 번 더 시작. 공구별, 동별.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거기 박스 안에 이제 1번, 2번인데 특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자, 저를 봅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다 볼까요? 사업 주체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끝! 하면 안 되죠. 그 두 번째, 시공 보증자가 합니다. 항상 보증자가 해요. 얘마저 망했습니다. 그 누가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잔여 공사합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망했습니다. 부도 파산됐습니다. 시공 보증자가 없다면은 아예 이리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는요, 사업 주체가 파산 시, 부도 시에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얘마저도 망하면 그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한다. 요게 다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박스 1번입니다. 1번이 더 풀어준 내용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2번. 그 파랗게 되죠, 그죠? 사업 주체, 시공 보증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다. 1번, 2번만 보시고요. 박스 안에는 1번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박스 안에 1번이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상가리 2번 사용검사 얼마 이내에? 건축법은 7일 내에, 주택법은 뭐요? 15일 내에. 3번에 사용검사 효과입니다. 1번 사용시기, 당연히 사용검사를 받은 누가 아니면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그 말이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런데 밑에 다만 맨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저를 봐요. 원래는요 임시 사용 검사가 맞죠. 자꾸 용어를 만드니까 건축법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 1번 주택은 동별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임시니까 주택은 뭘 한다고요? 동별로. 대지는 딱딱딱 그어난 구역별로 합니다. 구역별로 할 수 있다. 이모적이죠. 이럴 때 가로 2번에 임시 사용 승인의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줄. 공동주택은 뭘로도? 세대별로. 여기서요. 요겁니다. 공동 자, 저를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주택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은 동별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지만 뭘로도?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아닙니다. 둘 다 이무적이에요. 동별로도 101동, 102동 동별로도 할 수 있고 101호, 102호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대지는 무조건 구역별로 그 얘기죠. 자, 그 정도로 4번 사용검사 받으면 밑에 읽으세요.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왜? 똑같은 거니까. 법마다 용어를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니까.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주택의 공급 파트 들어가겠습니다.